에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 개유정난에 대해서 제가 이 개유정난의 이 개유정난의 그 여파가 연산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랬다. 뭐 어떻다. 연산군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개유정난의 여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났으니 그 후손이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산군이 이 연산군의 모사와 갑자 사화가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이때 연산군 때까지는 임금이 신하를 통제를 했는데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자기가 머리를 인수대비를 받아가지고 인수대비를 죽게 하고 자기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선비를 많이 죽은 거라든지 무오사와 갑자사 이 연산군이 하는 이러한 행위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따라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중종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버리고 중종이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유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여파가 일어난 것은 연산군 때 연산군의 관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거의 많이 그러니까 이때 전기가 없음으로써 연산군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임금이 나타나고 이 연산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 나라의 그 기강이 더욱더 됐는데 여기서 이 중종이 연산군이 몰아내고 중종이 반정이 됐다는 것은 이건 뭔 이야기를 하느냐. 신하가 임금을 갈아쳤다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에 갈아쳤으니 이 연산군 때까지는 임금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임금을 갈아치웠으니까 이때는 신하의 힘이 임금보다 세다고 하지는 않지만 신하의 힘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반정을 일으켰던 공신이라고 하는 박은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금의 침상에 칼을 들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종 때 이게 공신 그러니까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자기의 임금을 옮긴 그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자기 이렇게 있으니 이 중종이 이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될 수도 있고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라는 겁니다. 조광조.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조광조라는 겁니다. 이 조광조가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조광조다. 이 조광조라는 사람은 중종 때 과거를 봤을 때 이 중종이 이 조광조를 보고 그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선비 중에 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를 따르는 사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선비들 중에서 조광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종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 이 공신들과 조광조 간에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된다. 그렇겠죠. 그때 이 공신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라 하느냐, 홍구 세력이라고 하고,
홍구파라고 하고, 이 조광조에 관련된 조광조 이쪽에 한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 그런데 이렇게 홍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를 위시한 선비들, 김종직에 있는 이 조광조를 따르는 선비들, 이연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조광조를 따르는 이 선비들, 또 이러한 홍구파 세력과 사림 세력이 어떤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립 속에서 사림 세력에서, 그러니까 중종이 이 사림 세력인 조광조를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조광조가 대상까지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검찰총장까지도 올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위훈 삭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훈 삭제 사건이라는 것은 위훈 거짓 위자에 위헌 삭제 사건이다. 위헌 삭제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종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공이 없으면서도 공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삭제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 홍구 세력하고 사림 세력하고가 서로가 이렇게 된다. 이 속에서 대치되는 속에서 중종이 조광조를 사약을 내린다. 중종이 조광조를 죽인다. 그래서 이때 이 조광조의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선비들에게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줍니다. 그때 지금 현재 그 전라도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소세원, 또 지금 경북 청도에 매전면에 가면은 삼족대라는 곳이 많은 선비들이 관직을 내놓고 숨어 살았다고. 그때 이때 만일에 조광조가 제대로 된 이 중종이 조광조를 제대로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면은, 그래도 이 연산군으로서 이래 된 조선을 어느 정도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죽고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걸 이걸 갖다가 기묘사라고 그러죠. 기묘. 죽임사. 기묘사라고 합니다. 기묘사화가 그냥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기묘사가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선비들이나 이쪽에 홍구 세력이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큰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조광조라는 이러한 불세출의 선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자가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이 홍구 세력의 힘을 넣어주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아주 또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이 연산군으로서 이제 개유정난의 어떤 그걸 상처를 다 제값을 다 받았는데, 이 중종 때 또 조광조를 죽이는 기묘사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명종조에 가면은 윤원영이 사건이 터지죠. 그것이 을사사화가 또 생기는 겁니다. 명종의 문정왕후와 어떤
그 윤은행이로 인한 또 그 전에 왕위를 왕위에 대한 다툼 속에서 을묘를 겪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조광조로 인해가지고 그 여파가 쭉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임진왜란이라는 겁니다. 그래, 임진왜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종이 조광조를 죽인 이 사건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이 조광조를 위시한 이 선비가 제대로 된 이 나라를 다스렸다면은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광조를 죽이고 하니까 죽이고 난 뒤에 이러한 윤은행이가 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실상으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본의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입을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건 외부의 문제고 우리 내부에서 이러한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조광조의 이러한 불세출의 선비가 그 당시에 나라를 기틀을 잡고 조광조 후에 사람들이 나라를 잡았다 하면은 그렇게 잘 다스려 나갔다고 한다면은 임금을 보여서 나섰다면은 이러한 임진왜란과 같은 거는 안 터지지. 임진왜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생기지 임금이 어주까지 도망을 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남으로써 그러면 좋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침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이랬는데 이순신을 죽였다. 이순신이 왜 죽었겠습니까? 결국은 이순신을 죽인 사람은 조선왕조의 임금이다. 이순신을 죽인다. 이 이순신을 죽인 이순신이 그 당시에 해전에서 23승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순신을 제대로 된 이와 같이 이순신을 보유하고 이순신에 대해서 읽게 됐으면은 이런 장군이 이런 충성스러운 장군이 문무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을 죽였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매를 맞았다면은 그 다음에 이순신이 제대로끔 이런 이순신이 죽지 않고 제대로 된 이순신의 정치인을 해가 갔으면 괜찮았다. 그런데 이순신이 사실상으로 임진왜란 때 적군에 의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이순신 같은 분이 이 우리나라 조정에 의해서 죽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조가 그렇게 되니까 선조의 대를 이은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이 굉장히 그러면 괜찮은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을 몰아냈다. 광해군이 왜 몰아내는? 광해군은 괜찮은 임금이다. 그러면 광해군을 몰아냈다. 광해군을 몰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인조다 이 말입니다. 인조. 네. 이 인조감정이라고 하죠. 인조감정. 이 인조가 상당히 이 광해를 몰아내고 광해가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해를 몰아냄으로써 광해가 외교 정책이나 어떤 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를 몰아낸 것이 폐모살제다 말입니다. 폐모, 어머니를 폐했다는 말입니다. 살제,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이 폐모살제, 영창대군, 자기 동생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인 그 생보르인 어머니를 폐모, 이렇게 자리를 폐했다, 폐모살제를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진왜란 때 은혜를 준 명나라를 저버리고 청나라를 뭐 사대한다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광해를 그러면 임진왜란으로 그러니까 이순신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되어가는데 광해를 죽이다. 광해를 죽임으로써 뭐가 왔느냐 병자호란이 왔다.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병자호란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조가 3배 309토라는 세 번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머리를 세 번이나 하니까 삼삼은 고환이 배웁니다. 이러한 걸 당하면서 청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남으로써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항복을 했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선의 운명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에게 이런 세 번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한 번 뜰 때마다 세 번을 이마를 머리에 대고 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또 세 번을 머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 수도인 신양으로 끌려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 세자에 있던 누굽니까? 소현세자. 이때 끌려간 세자가 자기 바로 세자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세자가 끌려가서 소현세자 소현세자하고 또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죠. 이래가지고 영경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본다면은 조선 왕조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09호를 했을 때 이때가 1636년인가 이때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조선 왕조가 그 뒤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라가 전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기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 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고기 덩어리밖에 없고 기상이 없는 이 조선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 없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오가 백성들이 엄청나게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